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PCA, 즉 주성분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실습을 할 건데요.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요인 두 가지가 있어요. Factor Analysis라고 해가지고 요인 분석이 있고, 보통 논문에서는 Factor Analysis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특히 이제 연인들, 특히 남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친구나 애인이, 그쵸, 아니면 부인께서 내가 어디가 좋아? 그렇게 딱 물어보면 그게 딱 지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2개나 3가지. 그게 맞는 거죠. 좋아하는 이유가. 근데 그게 10가지 돼봐. 그러면 여러분은 몇 개나 될 수 있을까요? 역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똑같아요. 어떠한 실체나 이런 걸 보면 그거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게 팩터거든요. 요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성공했어.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건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일반화를 하다 보면 설명할 수 있는 아주 키가 되는 팩터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결국 주요된 성분을 우리가 추출해요. 다 설명할 수 없고 이걸 다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많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기 상관도 들어가고 공선성 있어요. 다중 공선성이라고 문제도 생겨요. 왜? 서로 완전하게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아름답기도 하고 귀엽다. 그러면 그 귀엽다 안에도 아름다움이 포함될 수 있고, 귀엽다라는 그 개념 안에도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비슷비슷하면은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개념을 딱딱 우리가 이제 구성 개념이라고,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계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요 각각의, 그렇죠? 명확하게 나눠져야 되거든요, 개념이.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들, 그거를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긴 하는데요. 그것까지 설명 안 하고 결국은 오토고널하나 직교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개념이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은 나눠진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직교가 아니고 사각 회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변수를 나눌 때요, 이 A하고 이 B라는 개념을 나눌 때 이제 이게 공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회전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월통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공간상 이걸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 갖고 이렇게 직교 회전을 하는 겁니다. 결국 돌려요. 회전을 돌려가지고 판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90도 각도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집단과 B 집단, 어떻게 보면 군집 분석, 분류 문제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군집 분석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기법이 PCA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팩터 애널리시스하고 차이도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PCA는 우리 많은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에서 주성분, 주요한 성분 말 그대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뽑은 거 한 3-4개를 뽑아서 이거 갖고 설명이 얼마큼 되나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 변수보다 차원. 왜냐면 우리가 변수가 예를 들어서 x1, x2 이렇게 y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시면 결국은 뭐예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메모장이 따로 없어가지고 여기다 해야 되는데 또 제 얼굴이 크로마키로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2차원 평면으로 x하고 y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수가 하나 늘으면 차원이 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이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차원으로 표현해야 돼요.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x1, x2.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공간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원이 줄어든다 이거야. 그렇죠? 만약 변수가 6개면 차원이 벌써 6개예요. 우리가 공간적으로 표현을 못하죠.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딥러닝이 블랙박스 모델이니까 우리가 모형을 볼 수가 없어요. 뭐 100차원, 뭐 1000차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중에 결과만 보고
아,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잘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핫한 거죠. 그래서 기존 변수보다 차원을 축소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으면 그걸 다 설명한 것도 없고 각각이 결과도 안 나와요. 왜? 서로 막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상관이 있다고 다 없앨 거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서 거기에 나온 새로운 값이 나오거든요. 그거 갖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해요.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를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읽지 않고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왜냐면 설명력이 아무래도 10개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10가지의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 10가지를 다 되는 거랑 세네 가지는 상대방도 그렇고 설명력이 부족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야 뭐 그쵸? 그런 거 딱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은 80% 90% 설명하면 좋은 모델인 거죠. 일반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 그래서 해석 가능한 적은 개수로 많은 거. 우리에게 효율성 아니에요. 새로운 변수로 자원을 축소하는 게 바로 PCA 분석이다. 그래서 설문지 데이터가 있는데 X1에서 X 10개. 그러면은 벌써 10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걸 P1, P2의 2개로 줄이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2개로 줄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X1, X2 이렇게 2개로 다 설명을 하겠다. 근데 이게 90% 설명 이상 설명한다. 아주 좋은 모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주성분은 P1, 이거 주성분2는 P2 이렇게 보통 나타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림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직교하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주성분 1은 데이터의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수직인 성분 여기 그쵸? 오토고널이라고 해요. 수직인 성분을 만드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주성분 P1과 P2는 서로 수직합니다. 그래서 다중공소성 서로 겹치는 것들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대표적인 거로 파란색과 푸르 검은색, 푸르딩딩 뭐 그렇지 우리 저는요 푸르면서 흰색 말이 옛날에 알았는데 거무티티 좀 아무튼 검은색인데 푸르검 그쵸? 아무튼 지금 막 억지로 막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코발트색 그래야 되나? 아무튼 파란색인데 약간 검정색 띠던가. 그러면은 같은 색깔이어도 그쵸? 명확하지 않죠. 보색이 명확하죠. 빨간색, 파란색 그쵸? 명확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 즉 다중 공소성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흑백 놀이처럼 딱딱 나오는 게 몇 개 없어요. 결국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설명이 명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수직이니까 명확해요. 다른 것들은 다 자기 상관이 있습니다. 마치 타임 시리즈처럼. 그래서 분산의 크기를 잘 보시면 주성분 Y1은 당연히 Y2보다 분산이 커요. 거의 몰려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개가 있으면 그 P의 주성분을 YP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주성분과 요거랑은 서로 공통점이 없죠. 직교하니까. 그래서 공분산은 0입니다. 이게 또 가끔 말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총 분산 중에서 K번째까지 주성분이 있어요. 그 누적한 분산의 비율을 기준으로 주성분 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이론을 쫙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결과값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해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습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꼭 실습을 해주시고 만약 이 시험을 안 보시더라도 뭐예요? 실습 만약 하기 귀찮으시면 눈으로만으로도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 시험에도 그렇죠?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그 결과가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결국 실무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어디가 용역을 맡기던가 아니면 여러분 직원이 하면 그걸 보기라도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이런 말을 잠깐 드리면 제가 이 빅데이터 관련된 이제 경영대학원을 또 하나를 나왔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냐 여러분 다 아는 국제적 외국계 기업의 전무님도 있고 케이블 TV의 사장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작품 땄어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실습 시간이 어떤지요? 그냥 이래요. 교수님 하면 잘한다. 그리고 해봐. 그리고 맨날 밥 사주면서 본인들은 안 해. 과제 프로젝트 하면, 같이 팀 프로젝트 하면
흔히 말하는 팀플 할 때 프리라이더. 그때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잘했네. 팀 끝나면 밥 사주시고 술 사주시고 역시 훌륭해. 근데 이분들이 말했어요. 내가 왜 지금 이 나이 먹고 50 넘어서 이 수업을 듣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갈구로 왔대요. 내가 그쵸? 외국계 기업인데 프로젝트를 요즘에 이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계속 프로젝트를 지금 발급하는데 여러분들이 책임자인데 자기 도장이 찍혀요. 근데 한 프로젝트마다 10억이야. 근데 내가 모르고 좋군 그냥 돈 찍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알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산업이 이게 내가 달 뭐래도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내가 집에서 뭐 그쵸? 난 사장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수업 때 여러 명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인 사업하시는 저점 대표도 있을 거고 다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말단 사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신 분은 열심히 뭐 분석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배우셔야 될 거고. 그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시킬 때도 알아야 시키지. 여러분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번 돈으로 그냥 할 거예요. 그런갑다 하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나이 50이 넘으셨고 그러니까 한 번은 또 물리학 박사세요. 근데도 오신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막 하는 걸 힘들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실습은 하지 마세요. 그거 시험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보시고 어떻게 해요? 아 그런갑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딱 자격증 취득하면 좋고 알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성 분석 PC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파일 ADSP39 PCA를 여시면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주성분은 중요성에 따라서 주요한 요인을 추출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US arrest라는 데이터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우리가 str US arrest 이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적을 하니까 다시 지우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다시 한번 US arrest 여시면 그 데이터 value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구성을 보고 싶다. 데이터 구성할 때 str 쓰죠. US arrest 하시면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murder, 그렇죠? 살인, 그다음에 뭐 폭행, 뭐 rape,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번팝이 내용을 봐야겠는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강간이죠. 이게 rape는 이런 범죄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애들이 미국에서 잡혔냐 그 데이터고요. NLAW 하면은 그 전체가 50개가 있구나 구성이. 그다음에 law names, 그렇죠? 그 US arrest를 하시면 이렇게 주가 나오죠. 50개의 주. 그러니까 50이 50개 주였구나. 알라바마, 그렇죠? 와이오밍, 뭐 여기, 그렇죠? 위스콘신 이런 주에 대해서 주별로 미국에서 어떤 범죄자가 잡혔는가, 그러니까 그 범죄 유형이 뭔지 나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apply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분산을 알고 싶을 때 apply 함수 이렇게 쓰죠. 데이터를 넣고 US arrest 하고 두 번째, 그렇죠? 이게 여러 개 어떤 주별로 나오겠죠. 그리고 variance, bar 그걸 apply로 딱 하시면 각각의 이제 내용이죠. murder 그 유형이죠. 우리가 변수에 갔으니까 변수명을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에 네 가지 변수인데 변수명으로 뽑을 때 이제 이게 열이니까 변수죠. murder, assault, urban pop, rape 이게 각각의 분산이죠. 그러면 요거 한번 한 김에 복습할 겸 다시 한번 보면 요거에서 mean 하면은 뭐가 나와요? 평균값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서로의 그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평균 murder는 7번 정도 7.7회 정도 폭력이 많네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 성폭력도 강간도 범죄도 21건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때 우리가 주성분 분석하는 주요한 명령문이 있습니다. PR 컴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도 가끔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PR 컴프 이 명령문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준화하는 게 뭐예요? 평균이 0이고 우리가 분산이 1인 걸로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성분으로 우리가 표준화한 상태의 데이터를 주성 분석으로 넘겨야겠죠. 그래서 US arrest는 이거는 데이터고요. 센터가 true,
스케일이 true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스케일을 조절해 준다 이런 뜻 아니에요. 스케일이 단위니까 단위를 평준화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뭐였어요? 표준화였죠. 그래서 센터 값은 true, 즉 중심, 즉 평균이 0이고 센터가 t란 뜻이고 분산이 1인 걸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걸 US arrest PCA라는 변수에다가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떠한 변수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줄여서 차원을 축소해서 뭐예요?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 만든다. 그게 US arrest PCA라는 변수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이름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names 하면은 그쵸? deviation, standard deviation 약자겠죠. rotation, 회전했을 테니까 이게 직교 회전이라고 그랬죠. center scale, 그러니까 평균이 1이고 분산이 스케일이고 x 값들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서머리 하시면 됩니다. 서머리 하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표준 오차 그거고 PC 1, 2, 3, 4 이제 이게 주요 요인이 네 가지로 지금 나눠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PC 1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요 두 개 갖고 몇 퍼센트 설명할 수 있냐 이게 이거예요. proportion over the variance가 이게 0.6이라는 거는 요 주 요인 첫 번째 갖고 전체 62%를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성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cumulative proportion 하면 전체에 더한 거잖아요. 누적이잖아요. 누적 확률이니까 0.6이겠죠. 그 다음에 PC2를 볼게요. PC2면 두 번째 주요 요인이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여기 보세요. 이거는 24%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쵸? US arrest를. 근데 이제 0.6에다 0.2474를 더하면 0.8675죠. 즉, 이 PC1하고 PC2까지를 우리가 이게 직교할 거예요. PC1하고 PC2는 이거 갖고 뭐야? 86.75%를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면 되겠고요. 네 가지면 다 설명되고 세 가지 뭐예요? 0.95664 95%가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면 다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만약 PC1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요걸 보시려면 프린트를 하시면 돼요. US arrest PCA를 프린트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로테이션 해가지고 한 값, 즉 직교 회전해가지고 한 값이 나옵니다. 자, 그 값이 우리가 네 가지 요인이 있었죠. murder, assault, urban pop, rape 이 네 가지가 있죠. 근데 PC1의 주 요인이 이렇게 네 가지,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곱하면 돼요. 이게 n 곱하기 k니까 여기 0.5358995 곱하기 murder 플러스 마이너스 0.5831836 곱하기 assault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결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를 그게 이게 타입이 L입니다. 왜냐하면 L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L자형을 보여줘라. US arrest PCA를 L자형으로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겹쳐 반으로 아까 나눈 게 계속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요 위에 거는 보실 필요 없고 밑에 US arrest PCA만 보시면 이게 뭐 어떻게 L자형으로 지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분산이 뚝뚝 떨어져요. 즉 여기까지만 해도 95% 이상을 설명한다. 그래서 세 번째 세 가지로 나눠도 충분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낙차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한두 개만 첫 번째가 많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라 각각은 이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직교 회전한 그래프를 보고 싶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 바이플랫이라 하고 우리 US arrest PCA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PC1, PC2가 있죠. 즉 두 개의 직교한 거 중요한 우리가 이게 아까 보면 85% 가까이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네 가지 우리가 분해하는 네 가지 요인이 있었죠. murder, 그쵸? assault, urban pop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교 회전한 그래프를 그래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주성분 분석에 대한 실습이었습니다. 이제 팩터 애널리시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석사 과정을 나중에 가신다면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팩터 애널리시스입니다. 즉 이것도 차원 축소 기법이에요. 요인을 이거는 뭐냐면 공통성이 있는 것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널리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공통성이 많으면 아까 처음에 다중 공통성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푸르딩딩하고 푸른색하고 같이 합친 거야. 파란색 계열이라고. 그게 바꿔줘요, 이 말을. 그게 이제 새로운 변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실습을 하거나 해보면은 금방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이 있고 코발트색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뭐 에메랄드색? 다 약간 파란색이죠. 그러면 이거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변수가 합쳐가지고 3으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각각에 있는 값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새로운 변수 이름이 파란색 계통 이렇게 하는 게 새로운 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 개의 서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공통성을 기준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여러 변수를 새로운 공통적으로 부여 가능한 요인을 파악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회귀 분석이나 판별 분석이라고 해서 구분해줘. 자, 이거 판별 분석이 예전에는 제일 많이 썼어요. 머신러닝이나 이런 딥러닝이 이제 확대되기 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정형 데이터를 2주에 걸쳐서 대충 배울 건데 그걸 실습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하지만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고 2주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론 중심과 약간 실습 몇 개를 할 건데 내용이 길 수밖에 없어요. 통계 분석보다 2배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머신러닝 R이나 파이썬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매틀랩이라는 이제 공학수학에서 이용하는 것과 그래서 수학적 공학수학에서 이용하는 것과 또 이제 아는 SAS, 그쵸? 그거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대용량을 설치한 그것도 정형 데이터만, 그쵸? 그래서 판별 분석을 제일 많이 썼던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냥 뭐냐면 신용카드사에서 이 사람 신용카드 발급해도 돼? 합격, 불합격. 판별점을 기준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걸 갖고 했다는 거죠. 그때 이 공통성을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잘 갚는 그런 유형이야. 그 공통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요인과 아닌 요인, 상반된 요인 두 가지. 빨간색 계통, 아까 파란색 계통 이렇게 딱 나눈 다음에 그 판별을 갖고 여기 넘으면 빨간색, 여기 넘으면 파란색.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게 판별 분석이에요. 넌 A, 넌 B,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판별 분석이다. 보통은 이걸 제일 많이 썼다.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보통 조사 반복 운동이나 기초 데이터 뭐 엑셀 갖고 하거나 이러면 여기까지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학 전체를 하는 그렇죠? 빅데이터 정보 보호학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머신러닝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팩트 애널리시스 예를 딱 들으면 쉬워요. 자, 학생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영수, 사, 역사, 물리학, 화학, 지구화학, 생물학 딱 그러면 9개 과목이잖아요. 요거 갖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눠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사탐, 과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새로운 변수래요. 그게 공통성을 갖고. 그래서 성적을 구했을 때 전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공통인자 그 변수를 보여요. 그러면 국어, 영어 뭐예요? 언어잖아요. 수학, 물리, 화학 뭐야? 수리잖아. 사회, 역사, 지구화학, 생물 뭐야? 이거는 인지죠. 어떻게 보면 4가지로 나눠요. 사탐, 과탐 나눠야 되죠.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사탐, 과탐. 자, 4개로 나눌 수도 있고 3개. 그러면은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인지 능력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9개 데이터를 3개의 공통인자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만들 때, 구성 개념을 만들 때 어떤 것이 어떤 걸 해줘요. 10개나 요소가 되면은 9개나 되면 복잡하니까 이 3가지가 이 사람의 수능 성적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드는 게 기존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예요. 바로 그때 제일 많이 썼던 거죠. 이게 팩터 애널리시스가. 그렇죠? 그래서 9개 변수를 각 분야를 대표하는 3개의 변수로 결국은 뭐야? 축소했죠. 9차원을 3차원으로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 성분 분석과 요인 분석. 차원 축소는 똑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공통점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여러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은 수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성분 분석은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1요인, 주요니까 중요성에 따라서 1요인, 2요인. 제일 많이 설명력을 갖고 있어. 이게 60%를 설명해. 그러면 P 1.
자, 그 다음에 직교하는 게 20% 설명에, 그게 뭐야? PCE. 만약,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뭐예요? 이 두 가지, 10가지가 있었는데, 요인이 이 두 가지만 갖고, 이 어떤 현상이나 우리가 연구하는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80%를 설명해. 그쵸? 그러면 이 10개가 다 필요 없잖아요. 이 순서예요. 즉, 중요도 순서라 이거예요. 근데, 팩터 애널리시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대등한 거예요. 그냥 아까 치면 엉영, 수리엉영, 사탕, 과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요. 자, 결국은 얘네들이 팩터 애널리스는 그냥 다 동등하다 이렇게 보고 모르나면 회귀 분석을 돌리던가 그거 갖고 그거하고 각각의 영향력이 내가 분석하는 원인과 결과에 결국 이게 주요인이 된다는 걸 회귀 분석을 돌려야지만 알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다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팩터 애널리시스에서 동등하다로 가정하고 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회귀 분석 돌릴 때요 주성분 분석을 한 것 같고 이용합니다. 그 직교 회전해서 돌려요. 그 중에 결국 한 번, 두 번 절차를 하는 거죠. 단계별로. 너무 많으니까 변수가 줄이고, 그죠? 동등하게, 그쵸? 가중치를 안 주고 쫙 뽑아요. 그러면 한 5개, 6개 나와요. 그 6개 중에서 중요한 걸로 가장 하나씩 뽑아줘. 이게 절차인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가 차원 분석 중에서 팩터 애널리시스, 그쵸? 요인 분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다차원 척도법, MDS라는 기법을 할 겁니다. 그게 말 그대로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에요. 즉, 뭐냐면, 다차원. 그쵸? 보는 거예요. 여러 대상의 특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수치적 자료를 이용해서 이게 유사성에 대한 측정 거리, 상대적 거리에 대해서 구조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나중에 이제 딥러닝 쪽 가시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이 연관 분석이나 유사도 분석을 갖고 추천 시스템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영학에서요. 어떤 사람들을 군집하게 될 때 군집 분석이라는 걸 제일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나 이런 데 보시면 왜냐면 우리가 소비자를 군집으로 나눠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광고나 선정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군집 분석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때 쓰는 개념 중에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우리의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때 그 포지셔닝 맵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MDS 다차원 척도법이에요. 즉 어떤 사람과의 생각이나 그 아니면 실제로는 두 가지가 있죠. 계량적일 경우에는 얼만큼 이 물건과 상품하고 유사한지 이해되시죠? 그런 걸 판단할 때 쓰는 게 MDS입니다. 그래서 이 MDS는 보통 저도 그렇고 사실 R이나 이런 거 공부하기 전에는요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이런 게 있다. 근데 그래서 대부분 또 R 강의하거나 특히 ADSP 강의하는 중에서는 이 MDS를 잘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실습에 넣었습니다. 짧게 했어요. 그래서 개체 간 유사성의 측도값을 활용하고요. 저차원의 가시적 공간에 우리 한번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EDA랑 똑같아요. 데이터 시각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군집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어떠한 본격적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회계 분석이나 다른 분산 분석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사용하는 아주 유용하다. 그렇죠? 그 절차로 보통은 이걸로 안 하고 상관 분석이나 뭐 타임 시리즈나 보통 하는데 저는 이 MDS를 가끔 써요. 그러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처음 보는 건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하는데 난 이렇게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특정 위치에 관측치를 배치해서 보는 그래서 척도하기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클리아드한 거리의 모형이 있는데요. 이제 서울하고 서울 같은 거니까 우리 상관 분석이랑 똑같아요. 그냥 0이죠. 거리 차이는 없잖아요. 서울에서 서울 가는데 서울하고 인천은 28km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분면에 중심선을 그어서 2차원 공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으로 한눈에 봐도 일단은 이렇게는 같은 묶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군집 분석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하고 여기는 차이가 별로 가까운 근거리구나. 자, 그러면 이거 갖고 도심 지역을 나눌 수도 있겠죠. 우리
이런 거를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공급망 같은 거 공장 짓거나 그럴 때, 뭐 여기는 1타이어, 여기는 세컨 타이어 이런 거 할 때도 아주 유용한 거죠. 왜냐면 유통 같은 경우나 우리가 공장 위치 같은 거 선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유클리디안 거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쓰니까요. 그래서 이 스캔을 어떻게 분석하냐, 멀티 디멘션 스캐닝 분석 과정은 첫 번째 다 똑같아요. 데이터 수집합니다. 아주 괴로운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편한 방법이 많아졌지만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처리 과정이 여기서는 유사성과 비유사성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을 수치화해야 돼요. 수치화. 우리가 수치화, 비정형 데이터도 다 수치화해야 돼요. 데이터화해야지만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개체 사이의 거리, 즉 이걸 대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리 구하는 공식이. 근데 우리가 쉽게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공간상에서 개체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다 모듈화 돼 있으니까 안에서는 보이면 되고, 그런 다음에 최적 표현을 결정합니다. 현재 개체의 상호 위치에 따른 관계가 개체들 사이에서 비유사성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실습, 그렇죠? 그리고 챕터 4, 그렇죠? 통계 분석, 그렇죠? 머신러닝 들어가는 정형 데이터 전에 마지막 실습이 되겠죠. 다차원 척도법 MDS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ADSP R40번 MDS, 즉 다차원 척도법에 대해서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패키지는 MASS라는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MASS라는 패키지를 여러분들 없으시면 패키지를 인스톨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MASS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될 거예요. 쭉쭉 되고 있죠? 열심히 깔고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유로 디스턴스, 그쵸? 즉 유럽 간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요.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하면은 이제 str, 즉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다는 거죠. 집어넣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네요. 1부터 220 10까지가 있는데 사이즈 넘버 21이고, 이 어트리뷰트 보면 사이즈하고 레이블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리고 레이블은 캐릭터로 되어 있네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에센스, 즉 아테나, 그쵸? 그리스 수도죠. 뭐 바르셀로나, 브로소, 그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로 디스턴스를 그냥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여기 보면 유클리드 거리 같이 그거에 대해서 나눈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쭉 각각에 대해서 얼마큼 떨어져 있냐. 즉 아테네하고 바르셀로나하고 3313. 이 단위를 잘 모르겠네요.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브뤼셀하고 아테네하고는 2963. 그렇죠? 이렇게 자기 자신은 빠져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계량형 데이터,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계량적 다차원 척도법에 쓴 함수랑 비계량적인, 즉 비정형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다차원 척도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CMD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MD 스케일하고 이 유로 디스턴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MDS 유로 디스턴스라고 변수를 만들어서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떨어진 정도, 기준에 따라서 떨어진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열로 나오죠. 에센스, 바르소나 떨어진 정도가 각각 나옵니다. 이게 뭐 말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데이터 시각화, 그렇죠? 플롯을 그려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점도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유로 디스턴스 1일 때, 2일 때 두 가지로 이제 보는 거죠. 그때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 거, 분포가 돼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텍스트를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형된 이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여기 행이 뭔지를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MDS 디스턴스에 있는 값들 이제 넣어라. 그래도 뭐 에센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로 여기에 그림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의 포인트로 0.7 정도고, 컬러는 빨간색으로 해서 그림을 각각 도시명을 이제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열어볼게요. 보이시죠? 각각이 빨간색으로 지금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잘 모르겠으니 어떻게 해요?
이거를 AB 라인이라 하면요, 우리가 선을 딱 그어다는데 이제 중앙 여기 버티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그리고 수평선 호라이즌, 즉 수직적인 것도 수직선도 그리고 수평선도 0을 지나게, 이 지금 보시면 0, 그쵸? 지나게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LWT는 이제 width예요. 그 라인의 그 넓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0을 지나는 그쵸? 중심을 지나는 이제 선을 만들었습니다.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러니까 딱 보시면 이것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군집 분석이죠. 여기에 지금 몰려 있죠. 그쵸? 제네바랑 기준으로 이 보르셀은 이쪽 밑에 또 몰려 있고요. 이 거리가 여기 보시면 파리하고 가깝고 브뤼셀하고, 그쵸? 여기 보시면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랑, 그쵸? 같은 나라니까, 그쵸? 이렇게 군집이 나눠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자, 두 번째는요. 결국은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다차원, 비계량적 다차원 셔터법 실습을 해볼게요. 이제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HSAU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시고 라이브러리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자, 그래서 불러드릴게요. 자, 이제 뭐냐면 데이터를 읽을 건데요. 어떤 데이터냐면 15명 보팅 데이터인데요. 보트 한다면 투표잖아요. 뭐냐면 15명의 의원이 19개 환경 법안에 투표한 결과를 나타낸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보팅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그 중에서 이용할 건데, 패키지는 이걸 이용할 거다. 거기에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리고 라이브러리 매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뭐 데이터가 안에 있는 걸 갖고 오니까 이런 절차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CSV 파일로 있으면 우리 파일 리드, 그쵸? 파일 읽어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팅이라는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뭐냐면 요거 잘 해석해 보세요. 자, 헌트라는 애가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0일 거고요. 이 헌트가 샌드맨하고 보니까 8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19개 법안을,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데이터의 내용을.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중에 8개 법안에 같이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약간 비슷하겠죠. 예를 들어서 헌트하고 하워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같은 당인가 봐요. 19개 중에 15개를 동의했고, 여기 더 심해요. 샌드맨하고 하워드는 19개 법안 중에 17개를 같이 동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제출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성향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눈에 보고 싶어요. 자, IAS는 국제 기준의 MDS 그거죠. 요거를 보팅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고 MDS 보팅이라고 이 비계량 다차원 척도법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니셜 밸류는 15개로 시작해서 5번 아이터레이션이라고 하죠. 5번을 해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보통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9.8 정도, 19개 중에서 9.8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한다. 같이 동의를 한다. 그런 뜻이고요. MDS 보팅을 이렇게, 그쵸? 스트레스 강조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별로 각각을 찍은 겁니다. 이게 1사분면, 2사분면에.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MDS 포인트 요 컴마 1이잖아요. 요거 1열을 x로 놓고, 자, 이거냐면 차원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y축을 우리가 이 두 번째 열을 나온 값, 그쵸? 그걸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 2차원 평면으로. 그래서 플랫, 그러면 점으로 표시되겠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텍스트를 여기 그림에다가 넣겠습니다. x, y에다 넣을 거고, 레이블스는 컬럼 네임, 보팅한 컬럼 네임으로 이거를 여기다 집어줘, 레이블에다 집어줘. 그래서 텍스트로 보여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여기다 컬러도 좀 넣을까요? 이렇게 할까? 다 빨개지네요. 실패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지금. 괜찮네요.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로하고 뭐예요? 데니얼 이쪽 몰려 있네요. 민씨 이분들은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회 관계망 그런 거 이제 할 때 SNS 분석이나 이런 것도 이런 거를 기초로 하고 있죠. 거리에 따른.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MDS 다차원 척도법에 대한 실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